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한은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어떤지 스스로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의 집권 후 첫 육성연설을 상기시키며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이제라도 북한 주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권영세 장관은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육성연설에서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날로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4개 경제특구 지정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도 추진했다면서 이렇게 촉구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권영세 장관은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특히 최근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이사를 표명한 뒤 정부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거론하며 탈북자는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세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좀 바뀌고 중국과의 국경 개방이 조금씩 이뤄지고 북한 경제난이 계속 하향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탈북자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억제와 단념, 대화외교 3단계로 북한을 이끌어 실질적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미일 협력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담대한 구상의 3단계 중 억제와 단념은 좀 더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며 계속 압박하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도 하면 언젠가는 대화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이어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면서 지속 가능한 통일 대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자평했다. 권영세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의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납북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대북전단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 등등에서 헌법적인 책무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김정은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권영세 장관은 북한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통일 대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의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대북전단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가장 첫 번째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간접적으로 북한과 통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인권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당국회담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연락사무소 통화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통화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통화에서도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 측도 우리의 입장을 알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또 정례적인 형식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의 제안 이후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해왔다. 통지문은 권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지문에는 회담 일자, 장소, 의제,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을 통해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협력과 압박의 병행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의 안재노 우수석 박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의 한 부분으로도 인식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재노 우수석 박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북한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고, 국제사회의 정상체제로 보이기 위해서 늘 최하위권에 머무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북한이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이산가족 문제를 추가하도록 노력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개념을 탈북민들에게 확대할 것,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한국 측 생존자는 모두 43,746명이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전체 인원 중 32.7%에 그치는 수준이며 67.3%인 89,908명은 고인이 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2,504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신청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90세 이상이 약 1만 3천 명, 80대가 1만 6천여 명, 70대 8천여 명 등으로 대부분 고령이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냉하며 지난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설면 회소 개소,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남대미 비난은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담대한 망상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14일 담대한 망상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달 열린 2022년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이같이 전했다. 권 장관은 당시 포럼에서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건설적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사고가 완전히 헝클어져 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는 역적 패당의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결병자의 헛꿈냥, 이룰 수 없는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 자체가 비과학성과 허황성으로 하여 민심의 비난과 배격 속의 오래전의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이명박 역도의 비핵, 개방, 삼천의 복사판이라며 이를 순서나 바꾸고 품목 몇 개를 첨부해서 옮겨 베껴놓고는 거기에 담대하다는 표현을 붙여 광고해대니 이것이야말로 미꾸라지국 먹고 용틀이 많은 격, 말 그대로 담대한 망상이라고 조롱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부 내용이 공개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다. 그러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 발표됐을 때부터 비난을 이어오며 수용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 매체는 그 무슨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을 한다는 윤석열 역도의 담대한 구상은 제 주제도 모르는 일고에 논의할 가치도 없는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통일부가 동족대결부, 밥통부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매체는 세상이 달라진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 우리의 국채인 핵을 어찌해 보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착오적 병자들의 추태가 가소롭기 그지없다라고 말해 핵무력 강화 기조도 재차 드러냈다. 지금 내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 거부 반응의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룰 수 없는 개꿈이라니 정말 미친 것 같다. 김정은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